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할 수 있느냐? 첫째, 우리는 지금 거대한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5, 6위, 운용 능력은 세계에서 1등이죠. 세계 1등. 전체 발전량의 한 50%를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력 기술은 세계 인류입니다. 그런데 핵무기 만드는 기술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금 당장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우리가 재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처리 시설 만드는 것은 아마 한국 같으면 몇 개월이면 될 겁니다. 그 재처리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만드는데 우리가 기술적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원자력 발전소 원료 물질이나 원자로가 미국에서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재처리 시설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까지 개정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재처리 시설을 갖도록, 물론 평화적 목적에 재처리 시설을 갖도록 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그 개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로비도 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게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일본은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재처리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합법적으로 확보하느냐, 비합법적으로 확보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재처리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 플루토늄을 어떻게 빼내느냐? 우리 빼낼 수 없죠. IAEA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소는 IAEA의 카메라 24시간 사찰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고장내가지고 빼낼 수 있겠죠. 그럼 공적 차원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합법적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때 작심을 한다면 이런 방법은 있겠죠. 중수로라고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도입한 중수로, 월성. 그거는 하루에 한 번씩 원자 연료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덜 탄, 완전히 탄 거 말고 조금 덜 탄 그걸 스펜트 퓨얼이라고 그러죠. 그걸 빼내면은 재처리 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웨폰 그레이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데 아주 수월하다. 그런 식으로 눈 딱 감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핵 연료봉을 빼내가지고 재처리해버린다. 그러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무슨 국제관계나 이걸 다 고려 안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핵폭탄을 만들 거냐? 핵폭탄 설계의 문제가 있죠. 플루토늄 핵폭탄 설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400톤밖에 안 나온 거는, 북한이 제대로 터뜨렸으면 10,000톤은 넘어야 되는데 400톤밖에 안 나온 것은 핵폭탄 설계에 무슨 잘못이 있었다. 핵폭탄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프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으로 이게 균등하게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고성능 폭약과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냐? 이것은 실험을 여러 번 해봐야 되지만은 우리 기술로는 그것은 아주 어렵지 않게 핵폭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우라늄 농축 방식입니다. 우라늄 농축 방식은 요새 북한에서 시도를 하고 있듯이 북한은 또 우라늄 광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고속 모터를 한 몇만 개를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의 지금 기술적 장벽이 고속 1분에 몇만 분 회전하는 이 고속 모터를 만드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아직 북한이 다량으로 농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느냐? 한국은 외국 도움 없이 우리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외국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히 고강도
아이프라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 몇 년 만에 가능합니다. 보통 한 2년, 국가가 결심하면 핵폭탄 만드는데 한 2년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우리의 거대한 과학기술력 속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을 핵폭탄 설계와 제조를 위해서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정치의 문제고 국가 지도부의 문제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부시 회고록을 작년에 나온 부시 회고록을 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2003년에 부시가 강택민 당시에 중국 총석이 강택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가 적어놨어요.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도 일본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강택민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이 시작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한편 최근에 공개된 위키리크스라는 문서에 공개된 아주 재밌는 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미 국무성 고관이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을 만났을 때 이광요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광요 수상은 중국의 최고 지도부와 매우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이죠. 또 본인 자신이 중국 사람 출신이고. 중국 입장은 어떠냐? 중국은 일본이 북한 핵 개발 때문에 위기를 느껴가지고 일본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말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북한이 핵 개발을 함으로써 북한이 하나의 완충지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무장한 북한이 중국의 국익에 합치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별도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정일 저 인간은 정신병자다. 군중들이 꽉 들어찬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박수 받는 것을 즐기는 저 일종의 정신병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김정은을 가리키겠죠. 다음에 누가 등장하든지 김정일이처럼 인민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인민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있고 이런 이야기죠. 저는 그 두 개 가지고 아주 짤막했지만 이게 이광요의 고급 정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중국에 부시가 이야기했듯이 당신들이 북한 핵 개발 못 막으면은 우리도 한국, 일본, 대만의 핵 개발 막을 생각 없다. 이렇게 압박을 넣었지만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 라고 판단하면 그런 위협이 먹히지 않는다. 또 중국은 한국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본이 핵무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 사정 때문에 일본의 평화론자들이 워낙 강하고 좌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절대 일본이 스스로 핵무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만에 대해서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대만이 핵무장하면 우리는 대만으로 쳐들어간다 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핵무장하겠느냐? 아마 중국 지도부는 못한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시의 말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 핵을 저지하는 목적이라면 일본이나 한국이 핵 무장하는 거 오히려 방지하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중국과 북한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뭐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또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식으로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내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게 뭐냐? 우리는 미국 안에 유태인 세력과 같은 한국계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득표권을 가진 사람이 한 50명, 100만 명쯤 될까요? 북한에, 미국에서 유권자로서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잘 조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를 눈 감게 할 수 있는 외교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논리를 세울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NPT에 보면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를 했어요. 그것은 핵 문제 등으로 어느 나라가 국가 안보상의 결정적 위기에 처할 때는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처지에 있는 거죠. 우리가 탈퇴 한 번 했어요. 북한이 탈퇴했을 때 우리도 탈퇴했어야죠. 사실.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컨대 경제적 이런 걸 다 감수하고 눈 질끈 감고 한 2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핵무기를 북한 거와 비교도 안 되는 핵무기를 한 몇십 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면서 자 우리 핵 개발했다. 북한한테. 그러나 이 핵무기는 북한이 없애면은 우리도 같이 없앤다. 이것은 핵을 폐기하기 위한 핵이다. 핵을 폐기하기 위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핵 개발이다. 이것은 평화의 핵 개발이다. 해가지고 선언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잘 쥐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 의지가 있고 그 비밀 유지가 보완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죠. 보완의 문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핵 개발할 때 보완이 되었느냐? 물론 보완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소련도 알고 미국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핵 개발하는 거, 핵 보유국이라는 거 다 압니다. 알아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1986년에 이 이스라엘 핵기지가 그 네게버 사막의 디모나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던 직원 한 사람이 바누누라는 사람인데, 바누누.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예요. 퇴직하고 나서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신문하고 인터뷰를 해가 핵 개발을 다 폭로를 했습니다. 모사드에서 이 바누누를 미인계를 써가지고 로마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로 납치를 해가 데리고 와가지고 징역 18년을 살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 공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언론 누구도 어느 언론도 왜 납치해 왔느냐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다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뭐라고 썼느냐? 이게 만약 이스라엘이니까 재판받고 이러지만은 다른 나라 같으면 별도 총 맞아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 몇 년 전에 출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출감하긴 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정부기관 500m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인터넷 쓸 수 없다. 전화 쓸 수 없다. 외부인하고 만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딱 붙여놓고 요거 어기기만 하면 수시로 잡아넣습니다. 수시로. 핵의 정보에 관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신문에 가끔 보도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란 핵 물리학자들, 핵 기술자들이 테헤란에서 암살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사드가 암살 작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사드의 원칙이 적에 유리한 특수한 무기를 개발해 주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죽인다. 국적 불문하고 죽인다. 카나다 국적 가진 사람도 이라크에 무슨 대포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총 맞아 죽고, 이집트 사람도 죽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핵에 관한
핵무기에 관한 이스라엘의 원칙은 누구 말도 안 된다. 안보에 관한 미국이나 유엔 결의 그게 국익과 안 맞으면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독자 생존을 간다. 안보는 우리가 유태인 학살 600만을 경험한 결과는 뭐냐?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더라.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뿐이다. 뭐 이런 나라니까 그게 핵개발이 가능했다고 보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볼지 모르지만